네, 하정구입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11월에서 12월 달 넘어갈 건데 참 보면 시장은 종합 주가 지수인데 대략 2,300포인트까지 뭐 이때만 해도 거의 11월 초인데요. 2,000포인트를 뭐 이탈하지 않느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언제 그랬다는 듯이 어느새 그 200포인트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주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의 어떤 흐름 자체를 하나의 봉으로 만들어준 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양봉이 많다는 건 뭐냐 하면 시장에서 매수세가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시장이 먼저냐 종목이 먼저냐. 이 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목이 먼저죠. 시장이 아무리 올라도 내 종목이 오르지 않는다면 남의 하나도 기쁘지 않는 거고 또 반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도 내 종목이 오른다면 아주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시장을 보긴 보지만은 어느 정도 내 종목이 오르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들을 한번 이해해보고 또 투자를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내가 시장보다 강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는지를 같이 차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코스피랑 보니까 조금 덜 올랐어요.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열어봤는데 맨날 장은 올랐다 그러고 외국인 주식도 매수를 한다 그럽니다. 삼성전자 올라간다 그러는데 카카오도 올라간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내 계좌는 항상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어봤더니 내 종목이 코스닥이 많은 거예요. 근데 조금 전 살펴봤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한 200포인트 정도가 올랐는데 그림을 봐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덜 올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730포인트에서 대략적으로 850이 안 갔으니까 코스피는 지금 눈으로 보면 한 850 정도 간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종목들이 덜 갔구나. 이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주가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은 내 종목이 약하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얻을 아이디어는 첫 번째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이 코스피 종목인지 코스닥 종목인지 구분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고는 계시겠죠.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전화도 해보고 여쭤보면 그냥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냥 종목만 보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란 거는 어느 정도 돈의 사이즈가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이 하루에 1조를 사고 한 달에 10조를 사면 뭐 하겠어요? 그 종목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라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조를 샀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1조를 사도 실제적으로 2.5%밖에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가총액 비중을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오늘의 이제 이번 주에 주가 지수의 축대 추인데 지수는 사실 2,500포인트 정도 올라갔습니다만 많은 종목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이게 종목에서 놓고 보면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마저 최근에 좀 잘 오르다가 또 내려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시장을 딱 봤습니다. 뭐 잘 보시진 않겠지만 사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 거의 안 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로봇주면 로봇만 봅니다. 그렇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바이오면 바이오만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어느 정도 가끔씩 보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대형주를 투자하시는 분,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주식들,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종목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 기업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 흐름인지를 가끔씩 봐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시장의 돈이 과연 정말 삼성전자로만 가는 건지 아니면 삼성전자로 너무 많이 가는지 너무 많이 가면 다른 친구가 못 가겠죠. 배터리 쪽으로. 돈은 제한적이거든요. 1년에 만약에 한 거래일수 기준으로 240일에서 280일 정도 거래가 되면 외국인들이 1조 원 이상을 한국 주식에서 매수하는 날은 단 10일도 안 됩니다. 그렇죠? 보통 많이 산다 그러면 5천억 정도 산단 말이에요. 그것도 많이 사면요. 근데 그게 누적으로 돼가지고 한 달에 뭐 3조, 5조를 사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 놓고 보면 지금의 어떤 시장 자체가 사실은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오고 코스피가 2,500을 갔다고는 하지만은 삼성전자만 올랐다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제가 쉬운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요까지는 항상 우리가 습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왜 내 종목은 안 갔는지 또는 잘 갔는지 아니면 내가 개별주를 보시는 분들은 또는
지금의 돈이 어디로 보는 방법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이걸로 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습관적으로 뭐 짬날 때마다 상승 상위 섹터를 봅니다. 먼저 섹터를 먼저 아셔야 되죠. 로봇이 가는지, 반도체가 가는지, 태양광이 가는지, 자동차가 가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냐 하면 이거는 뭐 우리가 HTS도 보실 수가 있고 모바일도 보실 수가 있고 뭐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이렇게 정권 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필터링을 하겠죠. 많이 오른 것부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종목 수가 작은 거는 어차피 내 주식이 아닙니다. 그럼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종목 수가 제일 많은 게 21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가 있죠. 그러면 이 지금 장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수소차가 13개 중에서 11개가 올랐고 스마트 팩토리가 16개 중에 14개가 올랐습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장 흐름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와 수소차 관련주가 많이 오른 겁니다. 만약에 내 포트가 여기 있어서 로봇 관련주라든지 두산 퓨얼셀이 있을 때면 지금 이쪽으로 돈이 몰려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안타깝게도 다른 종목을 봤더니 바이오가 많이 빠졌으면 실제적으로 36개 중에서 24개가 바이오에 빠져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들어봐요. 왜 갑자기 뭐 화장품 관련주 안 갑니다. 그럼 잘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가 무려 22개나 있는데 여기에서 15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처음부터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힘의 관점에서 22개가 중에서 15개가 내려가고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운 좋게 잘 골라서 요 6번에 6개 안에 들어간다면 괜찮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방식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12개의 운송 섹터 중에서 10개는 내렸지만 내 종목만은 플러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왕이면은 아까 봤던 전반부에 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매일매일 바뀌긴 하겠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 하면 화장품이 빠진다고 하면 굳이 그중에서 강한 유일한 한 종목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이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제가 조금 보도록 할까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그 주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로봇이 가는지 그런 거 할 때는 첫 번째는 상승 종목 비율 상이라는 그래프 화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의 비율이 높은 겁니다. 이 중에서 고르는 방법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는 매일 볼 수가 있어요. 딱 봤는데 뭐 오늘도 되고 다음 주도 상관이 없습니다. 종목 수가 일단은 많아야 됩니다. 여기 어차피 이게 퍼센테이지가 이게 내림차순으로 필터가 되거든요.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고 HTS도 할 수 있고 뭐지 못하겠다면 제가 HTS로 같이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중에서 가장 절대수가 많은 섹터를 공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가 있고 수소차가 있고 개별주 관점에서는 이게 그날의 그 주의 월간의 주류라는 거죠. 근데 일반 투자분들은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건 한 번의 클릭으로도 다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시장에서 종목 수가 일단 많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전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어요. RFP10이라고 있어요. 근데 종목이 3개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이런 거는 확률적으로 돈이 많이 몰리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몰리는 데지 않아서 내가 왕 먹어봤자 사실 그 종목은 같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상승 종목의 비율이 많은 종목 모수도 많고 개수도 많은 섹터가 내가 공략해야 될, 내가 몸을 담아야 될, 내가 비중을 늘려야 될 섹터라는 거고 반대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면 있는 상승 종목 비율이 많은 건데 하락률을 보게 되면 현재로서는 바이오와 전기차와 바이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관련주가. 근데 하락 종목 수도 많죠. 그러면 지금 현재 수준 놓고 봤을 때는 바이오와 전기차가 하락 종목이 많구나. 근데 내 포트 비중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아까 봤던 대로 시장과 종목의 사이에 조금 괴리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매일매일 바뀝니다만은 오늘 함께한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항상 내 종목과 내 관심 종목이 상승 상위 비율 종목이 많은 군에서 놀 수 있도록 집중하자. 그게 오늘의 첫 번째 인사이트가 되겠습니다.